안녕하세요. 최덕근 주식분석입니다. 상장 전 언박싱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SMR인데요. 국내 상장된 ETF, 그리고 과연 이 상장 ETF가 우리의 돈을 벌어줄 수 있을지, 어떤 포인트인지 제가 에이스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 원전 ETF가 우라라고 있거든요.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국내 상장한 SMR ETF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각 단계별로 집중되는 그 테마에 따라서 성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오는 ETF의 의도는 좀 더 지수형보다 효율적인 ETF의 컨셉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SMR이라고 하면 두 가지 종목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클로고요. 두 번째가 SMR 코드를 쓰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100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SMR 역시 500% 올랐었습니다. 주가 흐름 자체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고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지지받는 형태의,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지지받는 형태이거든요. 두 가지 큰 변곡점이 있었는데, 일단 이 주가 변동폭이 큰 이유 자체는 돈을 계속 쓰는데 버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거를 죽음의 계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원전은요 너무 위험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설계 인증을 받는 데만 그 천문학적인 돈이 들다 보니까 매출은 없는데 일단 비용만 나가는 측면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가치들을 훼손하면서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다 보니까 적자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25년 하반기 결국 트럼프가 등장합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이쪽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미국이 급해진 거죠. 그러면서 법안을 통해서 인허가 기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해 주겠다라고 한 것이 첫 번째 골자고요. 두 번째 반전 트리거가 또 있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AI 시대에서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핵심인데, 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요, 돈은 우리가 댈게, 전기만 줘 하면서 이 PPA라고 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장기 미리 선 계약을 맺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이 없지만 모든 SMR에서 이 두 종목이 핵심인 이유는 바로 선계약과 트럼프 정부의 어떤 기조에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이버 보안 쪽 이죠. 그다음에 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밸류체인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각자 도생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도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공급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다시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설계한다고 하는데도 돈 많이 들고 오래 걸리고, 제작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앞단에는 어떤 우라늄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시장을 주도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있으면 뭐합니까? 가상 환경에서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그게 소프트웨어고 데이터 센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막 돌리려고 했더니 전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7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작은 원전 SMR을 고민하게 되는 건데, 이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시 일로 돌아간 거예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더 효율화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AMD,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같은 AI 가속기들을 좀 더 열을 적게 먹는 것으로 효율화하라라는 것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CPU 쪽도 이제 붐이고요, 메모리 쪽도 이제 붐인 거죠. 하여튼 이런 사이클에서 다 같이 생존하는 단계인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야가 올라올 때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각자의 섹터를 투자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이클에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고 있구나, 지금은 여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이 사이클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큰 틀에서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SMR에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데, 그 폭이 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SMR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요. 자, AI 시대에서 전력 인프라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는 다들 아실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시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나은 ETF나 아니면 좀 더 낫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곳이 어떤 건지는 파악해 두시면 좋다라는 측면에서 들어보시면 좋겠고, 에너지 측면에서 전통 에너지랑 재생 에너지 있는데, 특히나 풍력
뭐 태양력 이런 거 말고 이제 원자력 쪽에서 보완하는 형태가 소형 원자력인 건데, 아무래도 원전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물통 안에 가둬가지고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폭발이 일어나도 최소한의 안정성은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NRC라는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 그런 축제가 분명히 있어서 SMR과 오클로가 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설계 인증을 받은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제 우라늄을 구해와서 안전한 설계를 통해서 제조하고 판매까지의 사이클이 이 전력 인프라의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 가지 ETF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SMR의 포문을 연 솔 SMR이고요. 두 번째가 코덱스 SMR, 세 번째가 에이스 SMR. 이제 삼총사가 완성이 될 텐데, 보시면 제가 3단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핵 연료를 공급해 와서 설계 제작 연구를 통해서 이제 원전 운영을 하는 건데, 자, 운영 쪽 보면은 제작 장비 쪽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운영 쪽보다도 실제로 이 제작 장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코덱스고요. 세 번째 다시 운영 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보시면 트렌드가 있어요. 이게 처음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고 그 다음에 좀 뒤로 가는 그런 모습인 건데, 줄쳐놓은 게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이 카메코라는 종목은 이제 우라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카메코가 없이는 스타트조차 안 되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바벨 전략으로 해서 1과 3에 집중한 컨셉이거든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그동안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운영 쪽에서 묘미가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나머지 약점들을 잘 메꿔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얘는 다시 다행히 올라와서 어떤 중심을 맞춰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좀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실제로 만드는 공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코덱스의 컨셉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메코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한 종목은 바로 이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LEU 비중을 원래 10%가 코덱스가 추구를 했었거든요. 이제 15%까지 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ETF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뒤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보면 이 설계 제작 연구 관련해서 이 오클로와 SMR은 빠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있어야지만 또 뒤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에이스는 이 앞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달려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자, 요건 제가 퍼온 거거든요. SMR과 오클로, 카메코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LEU라고 하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15% 가장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왜 ETF를 투자해야 되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원전 ETF는 우라라는 ETF를 많이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카메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개별 종목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보통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콜로나 아니면 SMR 들어가서 주가 하락을 또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자, 보세요. 우라 ETF 거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ETF 중에 하나고요. 한국 ETF 좀 밑에 있습니다. 자, 물론 1, 2, 3단계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주가 변동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우라를 훨씬 뛰어넘는 게 뭐다? 바로 LEU다. 센트러스 에너지다라는 거죠. ETF로 투자해야만 이 LEU 같은 것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단에 보면 이 핵 연료 쪽과 설계 제작 연구 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 컨셉인 건데,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가 이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매출이 안 좋고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만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 거고, 두 번째 연료 쪽에서는 어쨌든 밥이 없으면은 뭐 밥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쌀이 없으면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단에 좀 주목한 컨셉이 이제 최신 상 에이스 SMR인 거고요. 자, LEU 이거는 효율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유일하게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할 수 있는 LEU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우라늄 부분에서 이 LEU를 빼놓을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15% 비중을 가지고 가면서 나머지 G 버너바나 아니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9% 들어가 있네요. 비스트라 에너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작할 수 있는 이제 BWXT라고 하는 이제 SMR 쪽에서는 뒤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다음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연료 쪽을 공급하기도 하는 약간 맞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얘는 2%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에너지 퓨어스 UUUU 코드를 쓰고 있는 우라늄 채굴 및 생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지만 집중되는 컨셉은 앞단에 들어가 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부문은 특히나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안보 자산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서 이 밸류 체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력 인프라 쪽인데요. 더 작고 더 효율화된 SMR.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시간을 줄이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점차 노력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또 많이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입하기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컨셉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